사실은 이렇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VIP 손님처럼 상상도 못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가 주로 밭을 갈거나 운반을 하거나 식량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인도에서는 이 소들이 마치 할리우드 스타처럼 VIP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곳의 소들은 거리에서 한가롭게 산책할 뿐만 아니라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여권까지 따로 있고 심지어 5성급 리조트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소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도인과 소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TP모드와 함께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1. 왜 인도 문화에서 소는 신성한 존재인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봅시다. 왜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하게 여겨질까요? 인도 문화,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인 힌두교에서는 소를 가우마타, 즉 소 어머니 위 화신으로 봅니다. 이들은 소를 생명의 상징이자 자비의 상징으로 여기며 소는 우유, 정제된 버터, 비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자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는 시바 신이 충성스러운 탈거신 난디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난디의 조각상은 힌두교 사원의 입구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충성과 힘을 상징합니다. 일부 지역, 예를 들면 구자라트, 거자렛, 라자스탄 같은 곳에서는 소를 가족 구성원처럼 대하며 목욕을 시켜주고 꽃으로 장식하고 심지어 중요한 의식에도 참여시킵니다. 인도 농업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소가 가장 많은 나라로 3억 마리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신성하게 여겨지며 숭배되는 만큼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질지도 모르죠. 정말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을까? 2.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소고기를 안 먹나요? 타비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습니다.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신자 대부분은 소고기를 금기시하여 먹지 않습니다. 겐지스 강이 아무리 오염되었더라도 매일 그곳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소는 신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자라트나 우타르 프라데시, 워터프라데시 같은 주에서는 소를 도살하고 고기로 조리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2017년 제정된 구자라트 소보호법에 따르면 소를 도살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케랄라, 케칼라, 고아, 동북부 지역에서는 소고기가 여전히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기독교인, 소수민족들은 소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도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일부는 먹는다 그래서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소고기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물소고기로 인도에서 신성하게 여겨지지 않는 물소를 가공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즉, 소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소고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3. 인도의 교통과 소 사람도 양보해야 하는 특권의 상징.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왕으로도 군림합니다. 예전에 탐몬 영상 중 믿기 힘든 인도 이야기를 보셨다면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인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마리의 소가 도로 한복판을 느긋하게 걷고 있고 그 뒤로는 끝도 없이 차량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신성한 존재를 건드릴까 봐 경적조차 울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경적을 누르지만 소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무력함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를 들이받으면 불운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람들은 소에게 길을 양보하고 소가 스스로 길을 비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소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서 쉬고 있기도 한데
아무도 감히 방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누우면 누운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사람들은 모두 소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문바이 교통경찰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매일 약 50건의 교통사고가 소와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떠돌이 소를 옮기는 정책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성한 존재들을 곁에서 떼어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도에서의 소는 그야말로 거리의 여왕입니다. 운전면허도 없고 번호판도 없지만 마음껏 도로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에게 인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4. 소 전용 요양원 믿기 어렵지만 실제 이야기. 정말 어이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소들을 위한 전용 요양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은 임시 수용소가 아니라 가우샬라라고 불리는 중심 시설로 소들은 귀빈처럼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마리의 소가 나이가 많아지고 더 이상 노동 능력이 없어지면 방치되거나 도살되지 않고 이곳으로 보내져 조용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온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셈이죠. 인도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 전역에는 5,000곳 이상의 가우샬라가 존재합니다. 이 요양원들은 정부나 자선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힌두교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소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곳에서 소들은 충분한 먹이와 식수,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받습니다. 어떤 가우샬라는 고급 리조트처럼 지어져서 생활 조건이 고급 호텔 못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자스탄 위 한 유명 가우샬라에는 소들이 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거자렛 위 일부 시설에서는 소요가 프로그램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요양원들이 단순한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우샬라는 소똥을 수확하여 유기 비료나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소의 여유로운 삶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소는 단순히 신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생태계와 문화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누가 소가 그냥 풀만 뜯는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인도에서는 진정한 셀럽처럼 살아갑니다. 오, 소에게도 여권이 있다. 인도에서는 혹시 여권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겠죠. 그럼 슬픈 이야기지만 인도의 소들이 여러분보다 더 럭셔리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전용 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입니다. 우타르프라데시, 어터프라데시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정부가 소를 위한 신분증 발급은 물론 진짜 정식 여권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 여권은 무슨 용도일까요? 간단합니다. 귀중한 소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 여권에는 이름, 주인이 이름을 붙였을 경우 외모 특징, 품종, 사육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가족 이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왕실소처럼요. 물론 사진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에게 인식칩까지 부착합니다. 절대로 다른 소가 도용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 도축 및 밀매를 방지하고 희귀한 토종 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소가 길을 잃거나 납치되었을 경우 여권 정보 덕분에 더 빠르게 추적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소 여권 제도 덕분에 불법 소 관련 범죄가 크게 줄었고 보호 효과도 높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 여권은 전국의 가우샬라, 소 요양원, 관리 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소들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인도에서는 소가 단순히 신성한 동물인 걸 넘어서 인간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언젠가 인도에 가서 길거리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보게 된다면 그 소가 여권까지 가진 우등 시민일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6. 소똥은 귀중한 자원이다. 인도인들은 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들은 소똥을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며 농업, 에너지, 심지어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소똥을 생산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규모입니다. 소똥은 주로 농업에서 유기비료로 활용되며 고영양 성분 덕분에 화학 비료 없이도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소똥에 볏짚을 섞어 소똥 케이크라는 형태로 빚은 후 햇볕에 말려 저장해 일상생활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똥 케이크 먹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요. 절대 먹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 케이크를 직접 조리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을 소똥 위에 얹어서 구우면 숯불에 굽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죠. 이런 요리를 누가 대접하면 여러분이 과연 먹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또한 소똥은 건축 자재로도 사용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소똥과 점토를 섞어 집벽이나 바닥을 만들거나 단열재로 활용합니다. 이런 재료는 저렴할 뿐 아니라 해충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집을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인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소똥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7. 소의 소변 갈증 해소도 되고 만병통치약도 된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똥이 창의력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새로운 레벨로 초대합니다. 바로 소의 소변입니다. 인도에서는 소의 소변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각종 효능을 지닌 액체 황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기, 두통은 물론 심지어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엔 마치 허황된 광고 같죠? 하지만 많은 인도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진지한 믿음입니다.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에이어부다에 따르면 소의 소변은 체내 해독 작용, 면역력 증강, 독소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소의 생소변 한 컵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아침마다 꿀 레몬차를 마시듯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의 소변은 비누, 샴푸, 치약 같은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소똥과 소변을 섞고 뭔가 더 추가되는 듯한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씻고 나와도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혹시 소의 소변이 농촌에서만 쓰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대도시로 진출했고 심지어 병에 담아 영양음료처럼 판매하는 전문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탑 1위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수백만 리터의 소변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수백만 미국 달러, 즉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한 마리의 평범한 소가 인간에게 이토록 다양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물론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소의 소변 얘기를 들으면 문화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믿음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상하다고 느껴도 소의 소변은 수백만 명이 삶에서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인도에 가서 누군가가 생소변 한 잔을 건네며 건강을 기원한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8. 소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인도 문화와 삶 속에서 이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VIP 존재를 만약 실수로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소를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몇 년간 감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에 대한 보호법이 명확히 존재하며 고의든 실수든 소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구자라트, 거자렛, 우타르 프라데시, 워터 프라데시, 마디아 프라데시, 메드야 프라데시 등의 주에서는 소를 도살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구자라트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소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상당한 금전적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수천 달러, 즉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불법 소운송과 도축을 단속하는 전담 순찰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은 트럭이나 화물차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반자를 체포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도축 및 소거래 관련 사건이 4,000건 이상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인도의 일부 공동체는 가우락샤크, 가우레크 셰이케이, 즉 소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민간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항상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종교 간 충돌로 이어지는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인도에서 소보호법이 단순한 문화나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인도인들이 이 생명체를 대자연의 어머니로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아무도 소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9. 소를 위한 호텔 인도의 럭셔리 소 전용 숙소. 혹시 여러분이 고급 서비스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인도에서는 소들이 요양원에서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소 전용 호텔까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라자스탄, 이나 우타르프라데시, 워터프라데시 같은 주에서는 소 호텔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소에게 가능한 가장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소들은 그야말로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먹이는 신선한 풀부터 영양이 풍부한 곡물까지 정성껏 준비되어 있으며 소의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이 철저히 관리됩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소 전용 마사지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이는 들판에서 힘들게 일한 소들을 위한 휴식이자 그냥 하루 종일 쉬는 소에게도 제공되는 호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소 호텔은 현대적인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라자스탄의 한 시설은 소 외양간에 수증기 냉각 팬을 설치하여 항상 시원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소들은 맛있는 식사, 조용한 잠자리뿐만 아니라 아침 햇볕 쬐기나 소요가 같은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양원 소들과 다를 바 없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소 호텔은 임시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농가 주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소를 맡기곤 합니다. 결국 소 호텔은 단순한 숙소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이 신성한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인도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소 호텔을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소들이 어떤 귀족 같은 삶을 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에서의 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신성한 상징, 도로의 특권, 요양원, 그리고 고급 호텔까지. 이 나라에서 소는 정말 VIP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저희에게 힘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작은 알림 종도 꼭 클릭해주세요. 그래야 가장 빠르게 새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지금 화면에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관련 영상들도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나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